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진짜 잘하네요. 야, 무섭습니다. 네. 지금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2,900 돌파를 장중에 했습니다. 아침에 맞습니다. 투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지금 약간 상승 탄력 떨어져서 코스피 2,896선인데 네. 2,900을 찍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41개월이면 몇 년인 거예요? 3년 5개월 네. 정도? 3년 5개월 만에. 3년 5개월 만에. 네. 참 진짜 3,000이 꿈의 숫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 정도 속도면 사실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 속도면은 연내 3,000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엿새째 지금 랠리고요. 네. 뭐 마감까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3년 5개월 만에 2,900도 돌파를 하고 찍고 지금 약간 탄력은 떨어졌는데 그래도 마감까지 네.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속보로 런던의 이야기가 네. 전해졌죠. 미중이 무역 갈등을 회담을 통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건가 안 한 건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양국 정상에게 보고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네바 합의가 이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실 좀 잡음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약간은 이 회담이 길어질 수도 있다. 뭐 내일까지도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일단 전해지는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까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지만 네.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죠? 뭐 오늘 우리 시장 보면 일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지금 힘을 내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태양광도 좋고 네. 2차 전지 오랜만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을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좀 만나서 여러분 고민 듣고 상담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미로 가시면 됩니다.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차 전지에 대한 특별 세미나입니다. 특별 오프라인 세미나. 네. 세미나는 다 저희 이제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지만 이제 특별자가 붙으니까 특별? 진짜 특별하게 정성스럽게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세 분 네.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엔투의 박지훈 부장님, 이현주 부장님 그리고 밸류파인드 이충원 대표님 세 분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날짜 체크 한번 하시죠. 6월 18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장소는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펼쳐진다고 하고요. 2차 전지 뭐 고민 많고 지금 바닥 찍었네 아니다. 중국과의 경쟁이고 되겠냐 맞아요. 걱정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하시죠. 네. 자, 6월 18일 수요일 일정이니까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네, 이런 분들 또는 산업에 대해서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시간 좀 내주시고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미나 안내였고요. 네, 수요일입니다. 네. 수상한 투자 아이디어 또 우리는 글로벌 시장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정우창 부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주 만입니다. 3주 만입니까? 네, 네. 어우, 3주 만에 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아, 네. 대통령 바뀐 거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대통령이 투표했습니다. 네. 바뀐 게 아니라 없었다가 부재를 했다가 맞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또 돌아가고 있는데 새 정부를 맞이하고 오랜만에 또 출연하셨으니까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NH투자증권 압구정센터 정우창 부장입니다. 네. 뭐 주식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 해외 주식 관련해서 좀 전문 PB로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간단하네요. 네. 원래 장표 띄워주시고. 그러니까. 네. 왜냐면, 장표도 네. 잠깐 한 1, 2분 정도. 좋습니다. 예. 네. 제가 요새는 또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보시는 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좀 전화번호를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이나 뭐 해외 주식 관련해서 시장은 좋지만 되게 고민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누구한테 좀 상담받거나 물어볼 사람 없나라고 생각하셨을 때 우리 사프로TV 구독자분, 네. 또 아침엔 투자 애청자분들은 네. 누구나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증권사에서 한 17년 정도 근무를 했고 특히는 좀 부끄럽지만 해외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우리 본사 레분용부에서 해외 주식 운용팀에서 근무를 했고요. 실제 여러 자산 운용사와 우리 고객 해외 주식 자산을 한 1,200억 정도 운영 관리 수행했던 좀 경험이 있고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2015년부터
그래서 지금 경력이 10년이기 때문에 물론 훌륭하신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지만 제가 그래도 좀 많은 경험과 연륜이 쌓여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장님,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을 워낙 10년간 또 다뤄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띠리링 전화해가지고. 근데 저는 미국 주식도 좋은데 국장도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국장도 같이 좀 상담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내 주식을 하더라도. 네, 그러면 국내 주식을 볼 때도 뭔가 이 글로벌 관점에서 보게 그렇죠. 되고 사실 우리나라만 딱 띄어서 뭔가 기업이 나온다기보다는 요새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에 올랐던 기업들 한번 다 보시면 네. 다 미국 시장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예, 뭐 삼양식품이 미국에서 잘 돼서 많이 올라간 거고 현대일렉트릭이 변압기를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한 그렇죠. 거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면서 올랐던 거죠. 조선도, 예, 조선도 네, 그렇죠.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가는 전체적인 경제 국면 그다음에 주식 시장을 좀 파악을 하셔야 국내 주식도 더 객관적으로 트렌드를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뭐 요새는 국내 분위기 좋지만 해외 주식도 꼭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국내 위주를 많이 맞아요.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질문 자체에서 분위기가 달라졌구나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보통은 미국 시장 위주로 우리가 얘기를 좀 할 때는 네. 국내 시장 얘기 잘 안 했어. 그렇죠. 그만큼 소외가 됐었는데 분위기가 그만큼 국내 시장도 좀 좋아졌구나. 지금 뭐 거의 수익률 1등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또 1등 아니면 꼴찌 아니면 우리는 너무 왔다 갔다 하나요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지금 분위기 좋은 가운데 부장님께서도 지금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사실 우리가 국내 시장에 조금 지금은 달라졌어 우리 시장이 막 이렇게 열광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도 계속해서 지금 고점을 그래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위기 좀 좋다고 느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요새 뭐 월가에서도 목표가를 이제 S&P 목표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이 이제 명심하셔야 되는 게 시장이 4월 달에 많이 빠졌죠. 그렇죠. 네, 그때는 목표가를 많이 내렸죠. 네, 경기 침체 확률도 올라간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목표가를 또 올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참고는 해야 되지만 너무 그런 증권사의 그런 의견에 뭐 저도 증권사 다니지만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고요. 장기적인 마인드에서 저희 고객 내 자신이 투자에 대한 그 핵심이 분명하게 서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지금 한편으로는 되게 고민인 게 정고점에서 지금 아직 돌파는 못하고 한 2~3%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 투자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뷰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된다.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이 들어오고 뭐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오고 좀 골고루 들어오는 편이에요? 현장에서 이제 실제 고민 상담을 받으셨을 때 예. 근데 이제 그런 변화는 좀 느껴지는 게 제가 한 81년생 45이거든요. 제 또래 그리고 저보다 한 5살, 6살 형님 누님들 그리고 저보다 아래 때는 최근에 국내 주식이 좋아도 미국 투자를 꼭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한국 주식이 좋을 때 일부 비중을 줄여서라도 미국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나이대가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은 한국도 잘 모르는데 무슨 또 해외 투자라냐 이런 좀 안타깝게도 그런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이 정보가 굉장히 클리어하고 요새는 번역 툴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꼭 되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자료 이제 한 장씩 좀 보면서 워낙에 또 풍성하게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역 전쟁을 보면서 저는 뭐 2명의 인물이 있었는데 러트닉도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좀 잘생기기도 했고 저는 누구? 베센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어제 간밤에 뉴스를 보니까 베센트가 다음 파월의 자리를 연준 의장의 후보로 유력하다 이런 뉴스가 좀 있거든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거는 이제 우선 저는 트럼프 시대의 그 미국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되고요. 뭐 이런 경우가 없었죠. 근데 과거에도 근데 옐런 의장이 그 연준 의장을 하다가 또 바이든 시대의 재무장관을 또 역임했던 적이 있어서 네.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우선은 어제 그 밤에 이제 인터뷰에서 스캇 베센트는 조금 그렇게 탐탁치 않은 뭐 원치 않는 그런 어조로 인터뷰를 했고요. 백악관에서는 또 공식 자료로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뭐 과거에 이제 연준 의장들 뭐 버냉키부터였던 것 같아요. 버냉키, 옐런, 파월 이렇게 겪어왔는데 대체로 연준 의장은 누가 되건 간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게 시장을 지탱하는 주요한 요소가 미국 증시에서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연준 의장이 스캇 베센트 뭐 아니면 다음 연준 의장이 뭐 지명할 거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누가 되건 간에 증시를 뭐 역행해서 증시를 망치는 그런 연준 의장은 아마 없을 거고요. 또 트럼프가 또 시장에 더 친화적인 의장을 아마 선출하는데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케빈 워시가 사실은 가장 유력하게 좀 얘기가 되고 있다가 뭐 베센트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일단은 지금은 연준한테 연 1% 내려 이렇게 대통령이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글쎄요. 말을 좀 이렇게 표현한 그런가? 잘 듣는 사람을 그런 느낌이에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앉히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저는 근데 베센트를 보면은 네. 베센트의 역할과 어떤 이미지가 전 더 부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가 뭔가 말실수를 하거나 거칠게 나가면 그걸 좀 포용하고 다시 좀 부드럽게 잡아주는 느낌을 계속 베센트의 역할이다 보니까 이번에 무역 협상에서도 그래서 좀 이제 부각이 그렇죠.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좋아요. 다음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좀 봐야 된다. 우리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도 사실 미국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고 네. 미국도 어느새 고점 향해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 미국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 그런 근거를 부장님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 보고 계신 거예요? 네네. 네. 그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많이 그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저도 이제 투자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썸네일도 많이 뜨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되게 좀 매력이 없다. 달러 패권이 이제 뭐 끝날 것이다. 이제 뭐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또 내러티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 주식 10년을 투자했는데 그런 적이 항상 되게 많았고 그분들은 항상 틀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과거 방송들을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은 장기적으로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그 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성을 역행해서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세우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지금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 뭐 인플레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소비가 좀 꺾일 수도 있고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걱정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각돼서 매스컴에 나오다 보니까 저는 긍정적인 면이 오히려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 균형적인 차원에서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요 부분도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예, 우선은 미국 경제가 뭐 저희가 뒤에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 아직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우리가 계속 저주를 하고 있죠. 쟤네들 부러질 거야. 언제 꺾이지? 그러는데 고용 지표는 항상 잘
그러니까 소비는 계속 좋고 아니야 물가도 안정되고 아니야 다음엔 꺾일 거야 이러지만 계속 좋게 나오거든요. 부장님 저주 아니고 걱정하는 걱정. 우리도 영향 받을까 누가 저주해? 그러니까. 제가 좀 살짝 좀 그걸 바라는 것 같다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이제 한 6월, 7월까지 지나서도 이게 미국 경제 지표가 크게 꺾이지 않으면 아마 비관론자들도 항복하는 시기가 올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실적 전망이 양호합니다. 네.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근데 좀 최근에 실적이 좀 하향 추세가 되다가 다행히 소폭이지만 최근에 이제 이렇게 EPS 추정치가 살짝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최근에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왔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못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네.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앞으로 쏠 자금이 많다. 한국 증시도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다가 지금에 와서야 외국인이 사는 거잖아요. 외국인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네. 과거처럼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무조건 투자를 잘한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중 간 관세에 대한 협의도 뭐 당연히 기대가 되죠. 이게 네. 가장 주가를 많이 하락시키는 요인이었잖아요. 근데 중국과 미국이 지금 전면적인 합의를 할 거다. 이거는 시장에서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빅딜 가능성은 네. 크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다만 봉합만 되더라도 이게 더 이상 수면 위로 올라와서 막 괴롭히지만 않아도 네. 그 약간 뭐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 어머니의 그 허리 통증은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만성이야. 거죠. 만성이죠. 만성이에요. 근데 다만 네. 이게 막 수술까지 가느냐, 그래. 뭐 일어나지 못하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중간은 이게 그래 지금 당장은 우리 그만 싸우고 요 정도 선에서 합의하자. 요렇게만 돼도 시장에서는 많은 걱정을 해소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3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미국이 금리가 5%가 넘어가고 당연히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증시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주요 요인이 뭐 잊고 계시겠지만 AI잖아요. 챗GPT가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고 근데 AI 모멘텀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챗GPT가 뭐 오늘 뉴스로 보니까 연환산 실적이 뭐 100억 달러를 넘었다. 그게 작년 연말만 해도 한 55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한 3, 4개월 사이에 한 2배 가량 그 예상치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챗GPT를 넘어서 이제 6월 12일이면 뭐 뒤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긴 했는데 네. 자율주행이 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 관련해서도 지금 AI가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이 시장이 이제 개화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이런 AI 모멘텀이 계속 연결이 미국에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주도주도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챗GPT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성과를 내게 된 거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딥시크 이후에 속도감이 굉장히 좀 빠르게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현실에서 느끼는 것은 지브리가 좀 지브리 그러니까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저희 압구정 그 센터에서도 직원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게 뭐 젊은 직원도 있고 조금 저보다 형님 누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챗GPT를 안 깔으셨었어요. 근데 지브리 때 이제 항복하고 까시더라고요. 야, 이건 해야겠다. 이거는 해야. 그래서 한번 까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활용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많이 저변화가 되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게 뭐 딥시크든 지브리든 어쨌든 좀 많이 확산되고 진짜 있다라는 건 숫자로 네. 좀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점도 이제 미국 증시에 주목해야 되는 긍정적인 네. 면으로 하나 꼽아주셨고 우리가 우리 시장도 최근에 유동성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돈을 푼다. 이런 기대감. 미국도 유동성이 아직도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장님? 예, 네. 제가 아까 전에는 큰 틀에서 5가지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자료를 보면서 좀 좋습니다.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트는 제가 4월 달에 시장이 어려울 때도 주가 많이 빠졌을 때도
유동성 지표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져서 요게 따라오더라라고 한 4월 달 제가 거의 첫 방송, 두 번째 방송에서 사용했던 자료고요. 요게 이제 지금은 아마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뭐 나스닥 지수가 이제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그 과거 전고점을 넘어갔거든요. 근데 나스닥 지수가 비트코인에 좀 후행해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조심스럽게 뭐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자꾸 의심하지 마시고 그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국, 이건 글로벌 유동성이고 미국의 M2 차트인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 4월 달에 지금 업데이트된 자료인데 최근 자료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나오면 또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고점에 거의 근접한 부분이라서 미국은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았지만 뭐 시중은행의 유동성이라든가 아니면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는데 돈을 들고 있으면 될까요? 현금을? 투자를 해야 되죠. 뭐든 사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서 펀더멘탈에 대한 너무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GDP 나우가 지금 3.8%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분기에도 근데 GDP 속보치가 나오기 전에 GDP 나우가 마이너스 1.5%였거든요. 근데 실제는 마이너스 0.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GDP 증가율이 이거는 좀 과도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이거보다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기는 1분기 때 역성장을 했지만 2분기에 지금 GDP 지금 벌써 6월 거의 중순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다 반영했을 때 굉장히 리바운드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폴리마켓이라고 우리가 트럼프와 그 해리스 누가 될 거냐 할 때 막 매스컴에서는 그렇죠. 박빙이다. 해리스가 될 거다. 뭐 이런 게 많았지만 그 도박 사이트에서는 트럼프의 압승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참 빠르구나라고 느꼈었잖아요. 근데 뭐 제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사실 한국의 대통령 당선 확률도 그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높았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근데 지금 폴리마켓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27%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27%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확률은 지금 미국에서는 더 이상 경기 침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좀 철진한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기업 실적을 보면은 제가 이제 초반에 M7을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M7은 주가가 지금 사실 S&P 500보다 좀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7의 올해 실적 전망이 한 EPS 증가율이 한 15% 정도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외 기업들은 한 4% 정도 증가할 걸로 봐서 이제 M7은 끝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게 많이 줄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베이스가 돼서 올라간 상태에서 또 15%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EPS 수익률도 S&P 전체가 올해 한 6에서 7% 증가할 걸로 예상하는데 M7은 그거의 2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실적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내년에는 non-on7 M7을 제외한 S&P 500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도 M7을 제외한 다른 기업에서 큰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M7도 계속 좋게 보고요. 올해만 봤을 때는 그래도 M7 대형주를 위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M7 많이 올랐으니까 중소형주로 좀 돌려야 돼 이런 시선들도 있잖아요. 올해만 봤을 때는 어느 쪽에 조금 더 기우세요? 근데 저는 이제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바벨 전략으로 제가 아까 미국 주식 한 10년 했다고 했잖아요. M7이 중간중간에 그 부진한 국면들도 사실 미국 시장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나타나서 이제 M7이 아니고
M7은 너무 비싸고 맞아요. S&P 네. 비중에서 너무 높이 차지하고 있고 이제는 M7은 끝났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10년 내내 틀렸습니다. 10년 내내. 네네, 10년 내내. 내내. 10년 내내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때도 구글, 애플, 아마존, 뭐 메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M7은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R&D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인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미국 투자를 하면서 M7 비중은 좀 가져가셔야 된다. 예, 예. 근데 S&P 인덱스나 나스닥 인덱스를 투자하면 거기에 M7 비중이 한 30-40% 되잖아요. 네. 뭐 그것도 뭐 내가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식은 6개월 정도 실적을 선행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 실적은 M7을 제외한 다른 S&P 500 기업도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런던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좀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말이 어차피 안 통하면은 그냥 만나서 그냥 빨리 끝나잖아요. 튕겨져 나오는구나. 예, 예.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미국 시장에서 로이터에서 미중 무역 협상 끝난 것 같네요라고 보도를 해서 증시가 잠깐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점심 먹으러 간 거였습니다. 네, 점심 먹으러 갔는데 끝났나 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길게 되면 될수록 세부적인 조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하면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아니 미국만 오늘 속보가 나온 게 아니라 중국 언론에서도 상무부에서 좋은 뭐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끝났다라고 로이터가 그랬는데 바로 아니다. 예, 계속하고 있다. 밥 먹고 와서 다시 하는 거고요.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은 아마 수출 통제를 좀 중국에 완화를 해줄 거고 네. 중국은 뭐 지금 히토류 가지고 많이 미국과 협상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이렇게 풀어주면서 그러면 미중 간의 협상이 조금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뒤어 나오는 게 인도와도 지금 뭐 중간 합의가 진전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중국과 합의가 어느 정도 되면 기타 국가들이 되게 급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베트남도 이러다가 어떡하지? 네. 뭐 일본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과 이게 합의가 되면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는 좀 많이 걷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테슬라 관련해서 그 오늘 그 로보택시가 그렇죠. 네. 공개가 돼서 이제 실제 오스틴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게 이제 사진이나 영상으로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동안은 사실 시장에서 챗GPT 그래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좀 식상했죠. 계속 이걸로 AI에 대한 그 내러티브를 끌고 가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잘하고는 있지만 근데 자율주행이 드디어 나온다. 시장에서는 AI로 B2C로 이런 킬러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굶주려 하고 있습니다. AI가 맞는 것 같은데 뭘 좀 보여줘. 이렇게 시장에서는 계속 그걸 갈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6월 12일부터 자율주행을 오스틴에서 시작을 한다. 그런 거고 트럼프 정부가 이제 로보택시 관련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웨이모도 있고 뭐 아마존의 자회사인 뭐 죽스도 있고 네. 있는데 로보택시 관련 규제 완화가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루어질 거고 이건 이제 우리 회사에서 예측하는 건데 이 로보택시 시장 규모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하찮죠. 예, 근데 이게 앞으로 한 7, 8년 지나면 거의 100배 가량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AI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이런 거 하려면 반도체도 또 다시 많이 쓰여야 되고 그렇죠. 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1시간 전쯤에 일론 머스크 X에 올라온 글을 보면 로보택시를 6월 22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새롭게 올라온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12일이라고 생각했던 건 블룸버그 보도였나요? 그러니까 회사가 밝혔던 건 아니고 맞습니다.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이제 있었던 거니까 공식적으로는 6월 22일에 공개할 거다. 또 28일에는 생산 라인을 막 통과한 테슬라 차량이 완전히 스스로 운전해서 이제 고객 집까지 도착하는 첫 사례를
목표로 해서 이건 28일로 정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게 지금 테슬라에서 발표한 거. 테슬라 머스크가 네. 올린 글이니까. 저보다 더 빠르시네요. 거의 속도를 네. 근데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 웨이모도 하고 있고 뭐 중국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 테슬라 한다고 호들갑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달라요. 테슬라가 하는 것.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의 자율주행은 그 자율주행을 위해서 특화된 차량에서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 소비자 내가 지금 가서 살 수 있는 그 차량 그대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자율주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에서 누적 자동차 판매량이 700만 대가 넘습니다. 웨이모가 해봐야 지금 1만 대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확장성이 굉장히 큰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차량 생산이나 에너지나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익분기점도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 뭐 어차피 뭐 웨이모도 하고 중국에서는 뭐 바이두도 한다고 하고 왜 테슬라 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하지만 이거는 지금 근본적으로 좀 내용이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만 보면은 사실 저번 주부터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싸워? 또 싸우는데 이번엔 진짜 거의 뭐 이혼 수준이네. 안 본다고 하고 서로 뭐 헐뜯기도 하고 굉장히 또 걱정이 많았다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슬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하거든요.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뭐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테슬라는 이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일론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일론 리스크. 네, 일론 리스크. 근데 어떻게 트럼프까지 이러고 있어?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일이 있을 때 그 부모님하고 저는 이제 뭐 그 여행을 갔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또 이제 그 테슬라를 좋아하는 또 우리 모임이 있거든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채팅방이나 이런데. 저도 보고 이거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좀 항상 이래 왔어요. 과거에도 제가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바이든이 되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트위터를 인수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바이든의 차남에 대한 스캔들이 있습니다. 막 그런 노트북에 뭐 그런 동영상, 그 다음에 막 중국과의 뭐 이런 비리 이런 거를 다 까발리는데 트위터에 온 그거를 쏟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왜 정권이랑 척을 지냐, IRA 법에 이제 들어와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테슬라가 배제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냥 온고잉 했습니다. 누가 뭐라던 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는 사람이고 이번에는 법안 관련해서 아마 조금 자기는 도지를 하면서 이렇게 그 적자를 줄이려고 했는데 최종 법안에서 이제 적자 줄이는 게 많이 삭제가 되다 보니까 화가 난 것 같아서 감정적으로 사실 대응한 게 맞아요. 머스크가 잘못한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난 이런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가 난 싫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그때 소개해드린 뭐 M7을 뭐 종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ETF나 그러면 좀 리스크를 좀 이렇게 해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또 머스크를 너무 비판만 하기는 그런 게 아까 제가 일론 리스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업사이드 리스크도 결국 일론 머스크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있었으니까 로켓을 다시 재발사를 이렇게 다시 귀환하게 하는 거랑 이런 기존 차량에서 자율주행을 구행하는 거나 로봇에 대한 부분 이래서 일론 머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혁신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명과 암을 잘 파악을 하셔서 어쩔 수 없다. 또 애가 또 사고 쳤네. 하지만
안고 가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너 그러지 마라 해도 말 안 듣습니다. 아, 내 자식 보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거는 숙명처럼 가져가야 되는 이제 하나의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의 뭐 초핵심이자 그가 빠지면 사실 뭐 그죠? 그러면서도 리스크인 건 인정하고 가자라는 말씀이시고 테슬라에 대해서 워낙에 분석을 또 오랫동안 많이 하셨으니까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이제 빠졌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이사회에서 뭐 이렇게 축출될 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아마 제가 감히 예언컨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바로 그날 50% 빠집니다. 테슬라 주가가 50% 빠진다. 50% 그날 빠지니까 그런 일 없기를 꼭 바라야겠네요. 계속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붙어 있어야 테슬라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듣고 우리 광고 잠깐 보고 올까요? 광고 잠깐 보고요. 아우,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광고 잠깐 보고요. 또 딥하게 해외 주식, 글로벌 소식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스피가요, 상승폭을 상당히 좀 줄였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 0.3% 상승이고요. 2,881선 지금 와 있고요. 코스닥은 1%대 상승 유지합니다. 781선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선혜 씨. 일단은 조금 힘겹나? 그러니까 2,900 찍은 거 보고 아마 움직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뭔가. 네. 그래도 뭐 모르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네. 닷새 동안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초반에 약간 힘겨워하는 모습 뒤 어제도 그랬고 뭐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뒷심이 더 강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요. 세미나 안내 한번 해드리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2차 전지 관련된 세미나 저희 특별하게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일 일정이에요. 세 분께서 특별 세미나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구미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 이날 좀 특별히 시간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세 분이죠? 세 분입니다. 엔투의 박지훈 부장님, 이현주 부장님, 그리고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이 3인방으로 출격을 하시고요. 세 분 모두 2차 전지 기업 산업의 이슈부터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체크하시고요. 이날 좀 시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현장 한번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6월 18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구미입니다.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채팅창 통해 올라가고 있거든요. 꼭 링크 통해서 신청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우성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정우성 부장님은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애프터 서비스? AS라고 하죠. AS 줄여서 AS를 철저하게 해주시잖아요. 참 AS가 안 되는 곳들도 많아요. 근데 저희는 고장이 안 나도 AS를 한번 보고 갑니다. 늘 저희가 회초리 혹은 이제 뭐 사탕을 들고 가기 때문에 3주 만에 나오시니까 지난번에 투자 아이디어 저희한테 던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거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아이디어 점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또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은 이게 점검도 해드리지만 저는 제가 방송에서 했던 거는 제가 100만 원이라도 최소한 제 돈으로 투자를 한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제 돈으로도 투자 못할 거를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들도 뭐 그러시겠죠. 근데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뭐 4월 달 종목인데 4월 달에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온 거라서 뭐 수익률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5월 달은 어쨌냐면 이제 제가 5월 달에 처음에 이제 5월 14일에 쿠팡을 말씀드렸고, 네, 지금 뭐 한 달 정도에 한 8% 정도죠. 요새 시장이 좋으니까, 뭐 8%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5월 21일에 나와서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회전초밥을 이렇게 운영하는 스시로라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도 저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요거는 지금 한 8.9%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알파벳도 있네요. 예, 알파벳은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빅테크 중에서 우리가 부진한 종목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해서 알파벳이 넷플릭스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유튜브에 대한 기업 가치가 좀 증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날 방송을 했는데 이제 그날 저녁 밤에 제가 이제 체크를 못했는데 구글에서 기술자 개발 회의가 있어서 네. 여러 가지 기술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되게 많이 놀랬었어요. 그때 막 실시간 번역이라든가 동영상을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해서 소리까지 나오는 거라든가 구글이 또 제미나이를 또 검색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 정말 구글이 칼을 갈았구나.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저는 아직까지 메인으로 챗GPT를 쓰고 있긴 한데 제미나이로 갈아탔다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게 접니다. 그래요? 제미나이로 갔습니다. 뭐가 좋아요? 너무 편하던데. 왜냐면 얘가 딥서칭도 되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뭐 좀 더 연동이 좀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가시성도 저한테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앞으로는 얘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비중을 좀 제미나이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한 LLM이 되게 모델이 많거든요. 네. 뭐 메타에서도 하고 있고 뭐 테슬라 XAI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트로픽이라고 아마존 자회사도 있고 근데 지금 양강으로 보고 있어요. 챗GPT랑 제미나이가 이제 동급이 됐다. 시장에서 이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근데 구글은 너무 주가가 지금도 굉장히 저는 억울한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8월에 아마 반독점 그 재판이 있습니다. 그게 좀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시원하게 가지 못하고 있는데 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기업을 뭐 분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자국 기업이잖아요. 알파벳이 네. 너무 그리고 이제 AI에 관련된 경쟁은 이제 글로벌 경쟁인데 알파벳을 막 분할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그 안 좋은 페널티를 줘서 이 기업의 경쟁력을 망치는 쪽으로 판결이 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나는 8월 이후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조금 마이너스가 CATL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제가 이제 상장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뭐 중국의 지금 전기차 과잉 생산, 뭐 BYD가 뭐 가격을 엄청나게 할인했다. 네. 그다음에 0km 중고차를 팔았다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중국의 그런 전기차 주식들이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뭐 조금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거와 별개로 이 2차 전지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을 사실 저도 크게 많이 선호하진 않거든요. 네. 하지만 이 기업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마 미래에 잘하면 그 배터리의 TSMC 같이 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TSMC는 실적이 월간 실적이 또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CATL 유일하게 지금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지켜보도록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AS 그렇습니다. 였고 새로운 거 제시해 주셔야죠. 새로운 거 가져오세요. 네. 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은 미국 역대 최고치 경신에서 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사실 이겁니다. 관세가 영향이 없거나 아니면 독보적인 경쟁력.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겠죠. 관세 영향이 있지만 사실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독보적인 경쟁력 가진 기업이나 아니면 지금 새로운 트렌드를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제가 오늘은 요거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분산 투자하는 게 저는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정고점을 돌파한다. 그때는 주식 비중을 다시 많이 확대를 해야 되고 그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아직은 고점을 돌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고점을 넘어가기가 뭐 당장 쉬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지금 감세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노이즈도 있고 상호관세 마감이 또 뭐 7월 8일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요런 좀 걸리적거리는 이런 걱정거리를 놔두고 증시가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까? 돌파하지는 못할 것 같고 좀 횡보할 것 같은데 그러면 중소형주 중에서 한번 똘똘한 걸 잘 아이디어 삼아서 투자를 해보자. 이게 지금 국면에서는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도 되게
뭐 익숙한데 네. 한국 투자가 항상 좀 그래도 트렌드하고 선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 투자를 할 때도 또 오히려 한국 투자가 또 아이디어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엔터가 사실 작년 우리 하반기부터 관세 영향에서 좀 자유로운 섹터로 그렇죠. 뽑히면서 네. 한국 증시에서도 좀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디어 엔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S&P 500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보면은 S&P 500이 제가 아까 살짝 올라갔다고 했거든요. 최근에 좀 하향 조정됐지만 살짝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하지만 미디어 엔터 섹터의 EPS 추정치를 한번 보세요. 와. 오. 그러면은 이쪽에서 노는 게 좋겠죠. 너무 좋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미디어 엔터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좀 시연할 수 있다. 네, 라는 거고요. 뭐 돈 써서 놀러 가기보다는 예, 그냥 뭐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런 거예요. 예, 음악 듣고 집에서 게임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최근 주가 반등 국면에서도 보면 넷플릭스, 디즈니, 뭐 차터 커뮤니케이션 등 요런 미디어 엔터 대표 기업들이 S&P 수익률을 좀 주도를 했다. 요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투자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좀 올랐으니까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사실 좀 한국 주식 투자에 좀 익숙하신 분들 사고 방식이에요. 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근데 미국 기업은 잘 되는 게 계속 탄력을 받아서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잘 되는 트렌드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게 조금 길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키 맞추기 장세 뭐 이런 표현은 미국장에는 안 어울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올 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미국 증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 잘 나오면 그날 15% 20% 올라도 따라 사면 그게 더 높은 상승을 구가할 확률이 높아요. 물론 다 100%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지난주에도 일본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글로벌 투자 관점에서 저도 작년까지는 미국 주식만 했었는데 올해는 좀 일본 주식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일본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은 좋았지만 환율에서 자꾸 역효과가 있어서 수익률을 좀 까먹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뭐 미국 하면 되지 굳이 일본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모든 국가들이 금리를 낮추는 구간에서 일본만 금리를 소폭이지만 올리는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엔화가 앞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강세가 갈 확률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에서도 수익이 나고 엔화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일본 주식을 똘똘한 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일본의 이런 컨텐츠 산업이 굉장합니다. 특히 게임과 애니메이션 쪽이 좋은데요. 이게 물론 지난 자료긴 하지만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 일본에서 이 수출 관련된 데이터를 봤을 때 철강, 화학, 반도체에 견줄 정도로 컨텐츠가 있네요. 컨텐츠 수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우리나라랑 좀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컨텐츠 기업들이 뭐 실적은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력 사업과 비교해 보면 그 매출의 규모나 이익의 규모가 굉장히 좀 영세하거든요, 아직은. 예.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이런 최근에는 또 모바일 게임에서 이런 저도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닌텐도가 집에 있는데 이런 비디오 게임을 또 많이 이용하는데 이 압도적인 플레이스테이션 점유율을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기업하고는 좀 다른 점이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게임 기업은 어떤 게임이 나오면 흥행과 실패에 따라서 주가가 천당과 지옥을 가죠. 엄청나죠. 엄청나죠. 예. 여기 몇 년을 갈아서 몇백억을 쏟아서 했는데 실패하면 그냥 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 기업은 그렇지가 않은 게 과거부터 쌓여온 IP가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 보면 뭐 포켓몬이나 헬로키티부터 해서 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계속 캐릭터 사업이나 IP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있고 또 시리즈물로 나오기 때문에
1탄을 하던 사람들이 2탄, 3탄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현금 흐름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정 기업을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ETF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뭐 미래에셋 계열사인 뭐 글로벌 X에서 나온 건데 지금 보면 뭐 넥슨이나 뭐 코나미, 캡콤, 닌텐도, 소니, 반다이 남코, 뭐 스퀘어 이렇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귀멸의 칼날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일본 갈 때 그 캐릭터 그 뭐죠? 피규어를 좀 샀어요. 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하나를 사면 다 모으고 싶게 되거든요. 그렇죠. 외로워고요. 처음에 한 3-4개 샀는데 잠깐만 이게 있으면 우리 친구 제니츠도 있어야 되고 이노스케도 있어야 되고 악당들도 모으고 싶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게 끊을 수 없는 살짝 이런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뭐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졌다 다시 회복을 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그 방송이 투자 아이디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나 엔터 쪽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돈을 쓰고 있는 건 뭐가 있지 이거를 찾아봐서 투자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저한테는 지금 이게 맞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로블록스. 비슷한 느낌인데. 네. 네, 로블록스. 네.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은 막 되게 어렵고 막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생활 속에서 찾아보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뭐 테슬라 타시고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9시 반에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그 테슬라를 타고 갔는데 자율주행이 안 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네. 자율주행이 되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네. 근데 이제 로블록스는 제가 딸이 13살 딸하고 8살 딸이 있는데 우리 13살 딸은 로블록스가 이게 게임도 하지만 친구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야, 우리 몇 시에 로블록스에서 만나?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게임을 같이 하는 외국인들과는 이게 자동 번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한국어로 치면 이제 영어로 그 친구가 자동 번역이요? 네. 물론 뭐 딜레이가 좀 있겠지만 그래서 10대들이 본인들이 게임을 만들고 거기서 수익도 얻고 유튜브처럼 그런 거에서 최근에 그로워 가든이라고 16살짜리 유저가 만든 게임인데 이게 지금 빅히트를 해가지고 구글에서 이런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로블록스 안에서 그로워 가든을 만든 거죠? 그렇죠. 야, 16살짜리 부자가 소녀가. 되는 거고. 네, 완전 이제 16 노후까지 끝난 것 같은데요. 진짜 트렌드 같아요. 10대들에. 나 못 따라가겠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게 따라갈 그 수 로블록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비판이 뭐였냐면은 그 어린애들이 하는 거 돈 안 된다. 근데 사실 그 비판은 맞긴 한데요. 근데 그들이 계속 커가면서 8살, 9살 때 하다가 12살, 13살, 우리 13살 되니까 우리 딸도 이제 조금 돈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17, 18, 만약에 20대 가서도 내가 경제력이 있을 때 맞아요. 네. 로블록스를 하게 되면은 이게 계속 세대가 쌓이는 거거든요. 제가 10대 때 스타크래프트를 했는데 지금도 뭐 하진 않지만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성공 사례가 리니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리니지를 어린 시절에 했던 사람들이 그 모바일로 가서 거기서 억대를 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로블록스가 계속 지금 10대들의 그런 대표 게임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면 수익은 결국 나중에는 따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성장세가 아니라 투자 측면에서도 괜찮은 지금 뭐 시기인가요? 가격이라든가 가격이든 로블록스를 봤을 때. 네,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사실 뭐 주가는 좀 많이 올랐죠. 올랐죠.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 많이 오른 거는 나는 투자 안 할 거야. 그럼 많이 떨어진 것도 안 해요, 그런 분. 그 많이 떨어진 거 이거. 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저점 잡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고점 잡는 것도 전 그건 선수예요. 최고점 잡는 건 제가 그래요? 예. 근데 그거와 똑같이 최고점 잡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사회자분이 최고점을 잡는 이유가 포모에 투자해서 그래요. 맞아요. 더 이게
분석보다는 자꾸 이제 매스컴에서 부추기고 더 갈 것 같은데라는 포모로 매수를 할 때는 그건 고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로블록스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부담스럽지만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푸드앤라이프도 주가 많이 오른 상태였거든요. 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기업이 계속 실적이나 펀더멘털이 최고치를 계속 돌파해서 가고 있느냐,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지 단순히 나는 많이 올랐으니까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 평생 시장에서 주도주는 내가 못 잡는 거예요. 주도주는 항상 비싼 국면에서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로블록스 제가 간단하게 요 지금 게임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네. 요게 이제 하루에 그 들어오는 맥스 유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CCU. 예. 근데 3월 달에 950만에서 지금 5월 31일 기준으로 2배가 넘게 증가를 했고요. 요 그로우 가든 같은 경우는 5월 10일 기준보다 한 5배 증가를 했고, 이게 동시 접속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모바일 게임에서 역대 2위입니다. 1위가 2020년에 포크나이트가 1530만. 이때는 또 그 국면이었어요. 그 뭐죠? 코로나 국면일 때 달성했던 거를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래서 또 이 가입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면 향후에는 광고 사업도 큰 모멘텀이 될 것 같다. 야.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아이디어는 지금 국면에서 미디어 엔터 쪽에 나한테 맞는 투자 섹터나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제가 귀칼 사고 있다고 했죠. 귀멸의 칼날. 예, 그래서 이거 다 일본 IP인데, 예, 그리고 귀칼이 아마 8월 달에 뭐 영화도 개봉하는데,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외화 기준 올해 최고 흥행작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 정도로 저변이 높습니다. 근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예, 저도 알고만 있는데 이 빠져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컨텐츠가 좋은 게 영화 산업도 됐다가 애니메이션도 했다가 이게 굿즈로 나오고 파생이. 테마파크가 형성이 되고, 네. 야, 이게 진짜 무섭네요. 네. 예. 그쪽으로 아이디어를 갖고 종목 발굴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드리는 기업들은 뭐 계속 제가 팔로우는 하겠지만 네. 예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말을 들어보니 나도 그거에 공감해 하면 투자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네. 너는 그걸 예시로 들었지만 나는 뭐 지금 뭐 JYP 좋아해, 아니면은 BTS가 복귀하니까 하이브를 봐야지, 이런 아이디어들도 좋습니다. 어쨌든 컨텐츠, 엔터, 미디어 이쪽이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네. 종목들이 최근에 이런 화제가 있다라는 걸 또 제시를 해주셨고, 언제나 이렇게 제안을 주시고 나면 직접 또 하신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본인의 자금을 조금이라도 넣으신다고 하니까 또 애프터 서비스도 해주시니까 저희가 또 따라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뭐 신뢰가 네. 안 된다면 피규어 한번 이렇게 놓고 어떻게 생긴지 궁금해서 그래요. 다음 시간에 가져올게요. 많으세요? 몇 개 있어요? 지금 귀멸의 칼날이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모으고 있는데 네. 한 20개 넘는 것 같아요. 와. 거의 한 돈 100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이들과 함께라는 거로 해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듣고, 미국 많이 들렀다가 맞아요. 일본까지 한번 가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언제 또 나와주시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 또 수요일에. 멀지 않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차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한 번만 살펴주시죠. 코스피 0.6% 2,890선이고요. 코스닥 1.4%대 782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는데, 네. 우리가 2,900을 보고 아까 왔기 때문에 맞아요. 네. 사실 빨간불인데도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뭐 6거래일째인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호재가 없었으면 오늘은 좀 쉬어가겠다 아침에 생각을 했는데, 야, 그런 것도 또 도와주네요. 진짜 잘 되는 집에는 계속 잘 됩니다. 네. 마감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 이 시간에 10시에 시장 얘기 계속해서 여러분과 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